3단계라 그래서 중등도나 중증 통증이라고 보고, 오피오이드 마이신 용제를 위주로 하고 비마이신 진통제나 보조제로 좀 이걸 관리를 같이 해서 이렇게 3단계로 보통 암성 통증을 치료해서 이것을 암성 통증을 해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약 한 90%가 암성 통증이 만족스럽게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의료법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보통 한방치료가 필요 없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암성 통증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제대로 조절되지, 이론적으로는 이제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이런 암성 통증의 한 50에서 80%가 완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특히 이렇게 3단계 사다리 전력이 효과적인 걸로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의 부작용이 특히 이제 중독이라든가 내성에 의해서 사용에 제한되는 이제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특히 진행상 환자의 최대 70%가 통증을 주요 증상으로 나타냈는데, 통증 있는 환자의 한 50%에서 80%가 다양한 이유로 통증이 효과적으로 제어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는 이제 중국에서 암성 통증에 어떤 한약이 쓰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무작위 연구, 임상 연구를 해본 건데요. 115개 연구 중에서 41개가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이었는데, 이 연구에서 이제 암성 통증에 어떤 한약이 쓰이는지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한약이 암성 통증에 효과적일 수 있고, 그 효과는 서양 진통제하고 좀 유사하다는 것이 시사가 되었습니다. 또 한약은 기존 진통제 부작용을 줄여줘서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통제를 의과에서 쓰는데 문제는 의과의 진통제가 좀 부작용도 같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약을 강하게 써야 할 때 한약을 같이 써주면 의과약은 좀 줄여줄 수 있고 또 부작용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암 환자의 삶의 질도 같이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통증 관리에서 이렇게 역시 표치는 마이신 진통제나 진통제 같은 거를 급할 땐 쓰고, 한방에서는 몸을 좀 보강하는 근원적인 체질 개선을 하는 것을 한방의 도움을 받으면 이런 암성 통증의 진통을 그냥 진통제만 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더라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암 치료할 때 흔히 통증이 병발될 때 한약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다양한 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통 있거나 이럴 때 흔히 우리 알고 있는 갈근탕 아시죠? 이 감기약으로 쓰는 약인데 이게 근육통에도 쓰는데 오적산이라든가 이런 약. 하지가 아플 때는 오적산이나 우차신경 같은 약들, 근육통에는 마행감소탕, 경련성 논통의 근육통엔 자가감소탕, 또 복통일 때는 육군자탕이나 대건육탕, 개지가자탕, 두통일 때는 바나베초 천마탕, 조등산, 그리고 어혈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제 감해소에서 옹경탕, 당뇨탕. 이 자가감초탕을 이 파키탁실 카보플라틴 쓰기 전날부터 투여를 했을 때 그 군에는 자가감초탕을 사용한 경우는 보통 2등급이 아래입니다. 그죠? 근데 자가감초탕을 안 사용하고 그냥 일반적인 진통제만 썼을 때는 2등급을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가감초탕을 그냥 소염 진통제만 쓴 군에 비해서 소염 진통제하고 자가감초탕 같이 쓴 군이 이 통증 정도가 유의하게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 항암하면서. 그래서 통증 정도를 줄일 때 그냥 소염 진통제만 주는 게 아니고 자가감초탕을 같이 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통 소염 진통제만 썼을 때는 평균 6일 정도, 6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일 정도가 걸리는데, 자가감초탕을 줬더니 한 3일 정도로, 한 절반 정도로 통증 지속일이 좀 줄어들더라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 통증 정도도 줄이는 데다가 지속일도 줄여주니까 암 환자분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그냥 진통제만 쓰지 말고 자가감초탕 같은 약을 활용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40명을 대상으로 20명은 인산연해탕을 투여하고 20명은 안 투여하고를 봤더니 인산연해탕 투여군은 2등급이 한 10% 정도, 2등급 아래가, 3등급은 아예 없었고요. 안 투여한 군은 아래로 나오는 게 55%, 3등급도 한 20% 정도에서 인산연해탕을 미리 투여하면 훨씬 더 유의하게 한 5배 정도 발생률이 적더라. 특히 3등급은 아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항암을 할 수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군포지센병원 한의과장 장소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성 통증을 완화하는 한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방에서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암성 통증에 완화하는 한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암 환자 증상 조절을 위해서 한약은 어떻게 이제 임상에 적용되고 있는지, 특히 이제 암성 통증 관리에 한약의 어떤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해서 특히 손발을 저리게 만드는 항암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항암제들의 한방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 환자 증상 조절에서 이제 한약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 임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일본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 중에 이제 암 완화 의료라고 해서 암 증상을 관리하는 의사 선생님들을 근무하는 한 311명을 대상으로 일본의 도쿄 대학교 완화의학과와 국립암센터에서 같이 연구한 내용인데요. 이때 연구를 해보니까 완화 의료 하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 상당히 높은 비율로 약 한 64.3% 정도 되는 비율로 한약이 지금 처방이 되고 있고, 특히 암 환자 증상이라든가 항암의 부작용을 조절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한약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고됐습니다. 특히 완화의료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이런 한약에 대해서 의대에서 이미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법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효능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암 환자분들이 암 관련 증상을 호소하실 때 의사님들 역시 의과 치료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의과 치료만으로 좀 관리가 좀 안 되는 질환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통증 파트, 마비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리고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좀 관리가 잘 안 된다. 암성 통증도 의과 치료만으로 좀 쉽지 않다라고 암 환자 증상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완화의료하는 의사님들은 이런 통증 관리가 의과 쪽으로만 잘 안 될 때 한방의 도움을 같이 받는데요. 특히 이제 근육의 어떤 경련이나 근육통이라든가 손발 저린다든가 이런 통증 파트에서 한약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한약을 많이 쓰는 이유는 서양의학을 물론 기본으로 하시겠지만 그것만으로 효과가 없거나 또 적절한 효과가 이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거나 이런 경우가 한 64% 정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한약을 쓰면 양약만 쓰는 것보다 약물 치료의 옵션이 더 높아진다고 하는 게 한 72%입니다. 그래서 양약, 한약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의사 선생님들은 통합의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더 시너지를 주는 그런 것들을 더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암성 통증 관리에 한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그림은 상당히 유명한 그림이죠. 통증 강도에 따라서 이제 사다리 같은 이런 단계적인 진통제를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요. WHO가 개발한 암성 통증 완화를 위한 3단계 사다리가 있는데요. 이건 국내에서도 많은 대학병원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물의 종류라든가 용량이나 암 환자의 통증 정도에 따라서 1단계는 가벼운 통증이니까 비말선 진통제를 또 거기다가 보조제를 쓰거나 안 쓰거나 하는 게 1단계고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되면은 경도나 중등도 통증이라 해서 오피오이드라고 해서 약한 마약성 진통제를 쓰고 또 비마약성 진통제나 보조제를 활용을 해서 이걸 관리하고요.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3단계라 그래서 중등도나 중증 통증이라고 보고, 오피오이드 마약성 용제를 위주로 하고 비마약성 진통제나 보조제로 좀 이걸 관리를 같이 해서 이렇게 3단계로 보통 암성 통증을 치료해서 이것을 이제 암성 통증을 해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약 한 90%가 암성 통증이 만족스럽게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의료법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보통 한방치료가 필요 없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암성 통증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제대로 조절되지, 이론적으로는 이제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이런 암성 통증의 한 50에서 80%가 완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특히 이렇게 3단계 사다리 전략이 효과적인 걸로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의 부작용이 특히 이제 중독이라든가 내성에 의해서 사용이 제한되는 이제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특히 진행상 환자의 최대 70%가 통증을 주요 증상으로 나타냈는데, 통증 있는 환자의 한 50%에서 80%가 다양한 이유로 통증이 효과적으로 제어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한약을 써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 쪽에서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한방에서 쓰는 한약이 뭐 어떤 관점이 있겠네, 이제 의과의 치료에 보조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건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인론 관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약을 치료하는 것은 일단 서양의학과 좀 근본적으로 접근 방법이 좀 다릅니다. 서양의학은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고 보고 거기에 임상 연구를 해서 유효성이 있으면은 이렇게 쓴다, 이 개념으로 갖고 있다면, 한약 치료는 인간을 중심으로 전체의 전인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이 건강한지 약한지, 또 그것이 가치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 사람의 어떤 생리 유형에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치료하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그 사람이 건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진통제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증상이나 어떤 병의 근원을 둘 다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 즉 인체를 전인론적 관점으로 한약은 치료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다르다는 점이고요. 또 이 상대적으로 의과약에 비해서 한약은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한약의 암성 통증에 쓰는 약들은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경미하고 중독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부작용이 적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세 번째로 아주 큰 장점일 수 있는데, 항암 효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진통제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약재 중에 이제 유향이나 모략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종양 크기를 줄이면서도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진통제만 쓰는 것보다 시너지도 주는데 암도 억제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이제 수액을 유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이 이렇게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향이나 모략은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에 예수님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유향, 모략, 황금을 선물해줬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보통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유향나무의 유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그쪽 지역에 많이 진통제로 전통제로 썼던 건데, 이렇게 올라봤더니 도움이 되더라. 모략 역시 이제 감람나무에서 미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이 추출액을 미르라고 하는데, 역시 강남나무의 어떤 이 성분이 수액인데요. 이것이 이제 암의 췌장암이라든가 자궁경부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보고돼 있어서 그냥 진통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유향과 모략은 여러 암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같이 보고돼 있어서 진통제와 함께 저희가 일부러 암 치료하는 한의사들은 이런 한약들을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는 이제 중국에서 암성 통증에 어떤 한약이 쓰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무작위 임상 연구를 해본 건데요. 115개 연구 중에서 41개가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이었는데, 이 연구에서 이제 암성 통증에 어떤 한약이 쓰이는지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한약이 암성 통증에 효과적일 수 있고, 그 효과는 서양 진통제하고 좀 유사하다는 것이 시사가 되었습니다. 또 한약은 기존 진통제 부작용을 줄여줘서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통제를 의과에서 쓰는데 문제는 의과의 진통제가 좀 부작용도 같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약을 강하게 써야 할 때 한약을 같이 써주면 의과약은 좀 줄여줄 수 있고, 또 부작용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암 환자의 삶의 질도 같이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국소나 경구나 정맥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한방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럴 때 쓰고 있다. 여기서의 결론은 뭐냐면, 한약은 이제 이런 암성 통증 관리에 이제 유용하게 단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시간과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안전성도 있는 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한약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현오색, 천공, 유양, 모략, 천호초, 백작약, 적작약, 홍화, 독할, 이런 한방에서 흔히 사용되는 진통제로서, 한방도 이제 요통이라든가 근육통이라든가 관절통에 흔히 한약을 많이 썼는데, 그때 주로 사용되는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이 암 환자 통증에도 활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또 섬수, 정가, 오공, 토별충, 지룡 같은 약이나 빙평, 웅환 같은 이런 약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약들은 이제 혈액 흐름을 좀 좋게 하고 순환을 촉진해서 통증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약들이 크게 한약은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암성 통증을 좀 완화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암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한약을 이제 본치와 표치라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본치라는 것은 암 환자분들이 기본적으로 면역이 좀 저하되어 있고 염증 환경이 있기 때문에
면역이 저하되고 염증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본치를 주로 한방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표치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의과에서 좀 속효성이 있어서 이 두 개를 좀 같이 해야 한다. 즉, 암 체질을 교조하는 걸 본치라고 하고 암 환자 지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표치라고 한다면 이 두 개를 같이 가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본치라는 것은 만약에 통증이 있는 암 환자분이 암성 통증이 막 있는데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화도 안 되고 기력도 없고 식사도 못 하고. 그러면 소화 기능만 해결해 줘도 통증이 견디는 힘이 좀 강해지겠죠. 그래서 소화 기능을 부활하거나 면역력만 회복해 줘도 통증을 잘 관리하게 되고 또 이런 마약진 용제를 설사 쓴다 하더라도 그걸 잘 견디게 해줍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통 한약, 특히 이제 보약들이 그런 걸 많이 해준다라고 많이 연구가 일본에서 되어 있고요. 표치는 이제 당장 급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당장 몸이 너무 아프면은 바를 거가 있는 걸로 해야 되니까 즉효성 있는 걸 해야겠죠. 그건 서양의학이 좀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몸을 만들면서 해주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본치는 한방에서 해주고 표치는 서양의학에서 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본치와 표치라는 개념에서 일본에서 줄에게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 즉 암 환자의 어떤 통증이라든가 그 외 증상 모두 다 암 환자의 근본적인 원인, 면역이 저하되어 있고 염증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개선하는 걸 한방에서 좀 많이 도와주고 급한 것들은 표치는 현대의학으로 하면 훨씬 더 좀 효과가 좋다라는 거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 관리에서 이렇게 역시 표치는 마약진 진통제나 진통제 같은 거를 급할 땐 쓰고 한방에서는 몸을 좀 보강하는 근원적인 체질 개선을 하는 것을 한방에 도움을 받으면 이런 암성 통통의 진통을 그냥 진통제만 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더라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그리고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고령자분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력이 없고 에너지가 빠졌잖아요. 이런 분들은 진통제만 써도 막 깔아앉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본은 가벼운 만약에 암성 통증이다. 보통 NRS 4 이하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는 한약을 먼저 써라. 오히려 진통제를 먼저 쓰는 게 아니고 한약을 먼저 쓰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진통제를 써라라고 일본에서 현재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암성 통증 역시 아까 말한 본치라는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육군제타이라는 약이 있어요. 원래 얘는 이제 울렁울렁거리고 식욕 없을 때 쓰는 약인데 이게 통증에도 도움이 된다. 왜? 이 약을 썼더니 우울증이 개선되더라는 거죠. 몸이 우울하면 몸이 더 통증을 느끼는데 이런 것들이 본치죠. 소곤윤탕 역시 이제 얘는 보약입니다. 보통 아이들 보약으로도 많이 쓰는 아이들 밥 안 먹고 또는 아이들 성장통 있을 때 많이 사용되는 게 소곤윤탕이라는 약인데 일본에서는 이 소곤윤탕이 암 환자들 면역 증강이나 영양 저하의 보약으로 쓰는데 이 안에 이제 작약감초탕이라고 하는 진통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쓰고 여기 작약감초 있죠. 여기에 소곤윤탕이 들어 있다는 거죠. 또 혈부추거탕은 이제 한방에서 멍이 들었거나 어혈이 있을 때 쓰는 약인데 혈부추거탕이 많이 활용되고 특히 이제 일본은 췌장암 환자한테 이 약을 썼더니 생존율이 많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췌장 같은 혈전 같은 게 잘 생기는데 그걸 완화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 그 외에 정통방이라든가 소통방 이런 약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치와 표치를 좀 같이 줄 수 있는 약들이 중국에서는 쓰이고 있고요. 일본을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보면 암 환자분들은 대부분은 암 자체에 의한 통증이 있을 수 있죠. 암 때문에 오는 통증이 있고 항암제 중에 좀 저리고 이렇게 만드는 항암제들이 있습니다. 옥살리플라티나든가 빈카 알칼로이드 같은 이런 약들이 손발을 저리게 하는 말초신경 장애가 오는데 이럴 때 이제 동통에 여러 가지 암 환자들이 힘든데 이런 경우에는 오피오이드, 마약진통제가 잘 안 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약진통제를 쓰면서 같이 동반돼서 쓰는 약들은 우차신기한, 진무탕, 팔미저항, 부자라는 약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통증 역치를 낮춰준다 해서 많이 쓰는데 특히 이런 약들이 흔히 본치를 같이 해주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통증을 좀 줄여주는데 사실 이런 약들은 관절통이나 관절염에 주로 한방에 쓰이는 약인데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 아플 때 쓰는 약들인데 실제로 이게 암 환자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특히 근육통이라든가 이럴 때 작약감초탕이라는 약을 많이 씁니다. 작약감초탕은 백작약과 감초 딱 두 개로 되어 있는 약인데 복수가 있거나 흉수가 있고 몸이 부으면 전해질이 깨지죠.
그러면은 몸이 흔히 쥐가 잘 날 수 있고 근육통이 올 수 있는데 그때 자격감초탕을 보통 이런 밸런스 전해질 깨졌을 때 많이 사용되는 원래 약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한방에서는 쥐가 날 때 많이 쓰는 약인데 이런 약들이 특히 일본에서는 복부 통증이 있다든가 근육통이 있거나 이럴 때 주로 많이 쓰이고 있다가 나오지만 이런 파크레탁셀 같은 항암제에 의해서 손발이 저리면서 근육통이 있을 때 자격감초탕이라는 약을 흔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육통을 치유하는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우차신기아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지만 파크레탁셀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쓰면 근육통이 많이 오고 이때는 자격감초탕 같은 약을 쓰는 거고요. 손발이 많이 저리고 이럴 때는 우차신기아 같은 약을 많이 씁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런 약들이 흔히 말초신경병증을 완화하는 약으로 의과 치료만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손발 저림의 어떤 약을 할 때 한번 이 약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암 치료할 때 흔히 통증이 병발될 때 한약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다양한 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통이 있거나 이럴 때 흔히 우리 알고 있는 갈근탕 아시죠? 이 감기약으로 쓰는 약인데 이게 근육통에도 쓰는데 오적산이라든가 이런 약. 하지가 아플 때는 오적산이나 우차신기약 같은 약들, 근육통에는 마행감초탕, 경련성 논통의 근육통엔 자극감초탕, 또 복통일 때는 육군자탕이나 대건육탕, 개지가자탕, 두통일 때는 바나베초 천마탕, 조등산, 그리고 어혈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제 감해소에서 옹룡탕, 당뇨탕 이런 다양한 한방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약들이 현재 일본의 의사 선생님들이 진통제로서 쓰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수수로 통증이라든가 아마도 통증에 여러 근거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의대에서는 안 배우고 있지만 일본의 의대에서는 다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고 또 우리나라 언젠가 의대에서 이런 내용이 가르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암 환자 통증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제 항암제에서 손발이 저리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랬죠. 특히 이제 이럴 때 앞에서 제가 자격감초탕이라고 해서 자격감초에 2개가 들어있는 약이라 했는데 특히 이제 탁신기 항암에 의한 손발 저림이나 근육통에 대표적으로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저리고 근육통이 있을 때 근이완제로서 역할도 해주고요. 특히 이제 이 항암제에 의한 근육통이라든가 항암에 의한 딸국질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가 보고돼 있고 또 이렇게 대장 내시경 검사할 때 고통일 때도 일본에서 이 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파크레탁셀이라고 하는 항암제가 이제 아프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진통제를 써서 잘 안 되는 경우에 자격감초탕을 썼더니 이런 근육통을 많이 해결해 주더라라는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인데요. 이 파크레탁셀 카보플라틴을 이제 난소암 환자한테 썼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자격감초탕 안 쓰고 그냥 의과의 진통제만 이게 소염 진통제만 써서 해결했는데 그걸 써도 아픈 20명을 대상으로 요 소염 진통제 쓰면서 자격감초탕을 추가로 넣은 거예요. 추가를 줬을 때 효과가 어떤지 이 자격감초탕 하루 3번을 복용하면서 이 소염 진통제 의과약에 시너지를 좀 주는지를 좀 이제 비교했습니다. 통증 정도는 이제 이게 1등급이면은 이제 진통제를 쓰지 않을 정도 가벼운 통증을 얘기하고요. 2등급은 좀 밤중에도 종종 눈이 쪄지고 화장실을 움직이면 아픈 정도를 보통 2등급이라 하고요. 한 번, 2번 정도 진통제를 복용하는 게 한 2등급이라 하고 3등급부터는 여러 번 먹어야 됩니다. 이거를 거의 잘 수 없을 정도 통증이 심한 걸 3등급, 4등급은 펜타닐 같은 마이제놀을 쓸 정도로 4등급이라 한다면 이 자격감초탕을 이 파크레탁셀 카보플라틴 쓰기 전날부터 투여를 했을 때 그 군에는 자격감초탕을 사용한 경우는 보통 2등급이 아래입니다. 그죠? 근데 자격감초탕 안 사용하고 그냥 일반적인 진통제만 썼을 때는 2등급을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격감초탕을 그냥 소염 진통제만 쓴 군에 비해서 소염 진통제하고 자격감초탕 같이 쓴 군이 이 통증 정도가 유의하게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 항암하면서. 그래서 통증 정도를 줄일 때 그냥 소염 진통제만 주는 게 아니고 자격감초탕을 같이 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통 소염 진통제만 썼을 때는 평균 6일 정도, 6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일 정도가 걸리는데 자격감초탕을 줬더니 한 3일 정도로 한 절반 정도로 통증 지속일이 좀 줄어들더라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 통증 정도도 줄이는 데다가 지속일도 줄여주니까 암 환자분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그냥 진통제만 쓰지 말고 자격감초탕 같은 약을 활용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는 뭐냐면 이런 근육통을 유발하는 이런 파크레탁셀 같은 항암을 하거나 이럴 때 환자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삶의 질을 되게 높여주는 약이 바로 자기감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가 좋겠어요? 항암을 더 수월하게 받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수월하게 유지했을 때 매우 유용했더라라고 일본에서는 이렇게 임상 연구를 했습니다. 이건 다른 연구인데요. 이제 파크레탁셀이라는 항암을 하면 이제 손발이 저릴 수 있는데 이 카보팔라틴 요 항암을 할 때 손발 저릴 때 우차신기하는 약을 쓰면은 혹시 이것이 예방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아직까지 예방 효과에 대해서 의과에서는 되게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좀 도움이 되는 연구인데요. A군에게는 투여 2주부터 이제 요거는 뭐냐면 A군, B군을 좀 나눠서 한쪽은 우차신기한을 주고 한쪽은 이제 그렇지 않게 좀 비타민을 준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주면서 우차신기한을 같이 준 경우랑 한쪽은 비타민만 줬을 때 A군은 비타민 B12만 줬고 B군은 우차신기한이라는 약을 같이 줬을 때 예후가 손발저림이 어떤가를 본 건데 파크레탁셀 카보팔라틴을 하면서 이런 말초신경병증이 나타나는 난소암이나 자궁내막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인데 이 A군 비타민만 준 군은 이 14.3% 정도가 3등급은 일상생활을 장애를 줄 정도로 얘기하는데 이쪽에는 한 14.3%가 나오는데 우차신기한을 비타민과 같이 준 군은 0%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3등급 이상의 손발저림, 즉 일상생활에 장애를 줄 정도까지 우차신기한을 주면 생기지 않더라라고 볼 수 있겠고 신경정도 검사에서도 빈도약의 이상 비율이 좀 낮더라. 이 우차신기한을 준 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해서 일본에 이제 암 치료하는 혈액종양내과 선생님인데요, 모토 요시하라는 분이 피부전이 된 원인불명의 암 환자 파크레탁셀 카모플라틴을 쓴 분을 했더니 3주기부터 손발이 마비가 돼서 힘들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차신기한이라는 약을 하루 3번 14일치 2주분을 줬더니 정량대로 항암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차신기한을 좀 줬더니 마비가 좀 개선되고 마비는 있지만 일상생활하기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면 항암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처럼 이제 전이가 된 경우는 계속 항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저린 것 때문에 항암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준 약이 우차신기한이라는 약이고 그래서 이 피부가 전이된 게 완전히 사라진 완전 반응까지 좋아졌다. 즉 항암을 좀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줘서 항암에 좀 시너지를 줬다라고 이 의사쌤은 이렇게 설명을 자기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또 다른 임상 연구인데요. 도세탁셀이라는 역시 파크레탁셀과 같은 계열의 탁신기 항암이라는데 유가항암에서 흔하게 쓰이는 세포 독성 항암제입니다. 이럴 때 역시 도세탁셀이라는 항암을 하면 근육통도 오고 손발이 저린데 역시 우차신기한이라는 약을 쓰면 예방 효과가 있는가 이 손발 저림이 그걸 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60명의 유방 환자의 도세탁셀 할 때 33명한테 우차신기한을 주고요. 27명은 비타민 B12만 줬어요. 그래서 이걸 먹게 했는데 메코폴라민을 앞에 했던 연구는 이 비타민 B12하고 우차신기한을 같이 준 경우랑 비타민 B12만 준 경우를 얘기한 거고 여성암의 자궁내막암이나 여성암에 쓴 경우 이건 유방암인 경우에 비타민 B12하고 비교한 겁니다. 그랬을 때 60명한테 이런 여러 가지 항암을 했던 그런 경우인데 결론은 뭐냐면 이 항암을 견디게끔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 우차신기한 썼더니 모든 치료법에 이 약이 물론 이제 항암의 내역성은 사실은 비타민 B12나 우차신기한 모두 다 내약성은 좋다. 오랫동안 잘 쓸 수 있게 해줬는데 어디에서 차이가 났냐면 2등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상생활은 방해를 주진 않지만 좀 저린 거를 얘기하는 거고 3등급은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 심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발병률 자체가 이제 이 우차신기한군이 B12보다 현저하게 적게 발병을 했습니다. 우차신기한군은 한 39.3% 정도가 이 말천신경 병증이 나왔고 이쪽은 88%가 나왔으니까 현저하게 우차신기한이 발생률이 적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천신경 병증 정도도 우차신기한을 쓴 군은 한 1등급, 2등군이 주로 한
한 40% 정도 합쳐서 나왔다면 이쪽은 월등하게 높여서 나왔고 심지어 3등급도 이쪽은 발생을 했죠. 그래서 말초신경병증이 더 월등하게 생겨서 비타민 B12만 하면은 1등, 2등급, 3등급을 합치면은 한 48% 정도가 생기는데 이쪽은 2등급 정도 해서 18%가 나왔으니까 보통 이렇게 이 전체적인 어떤 말초신경병증의 발생률도 떨어지고 정도도 우차신경을 쓰는 것이 적어서 유방암의 도세탁셀이라는 항암을 할 때는 우차신경이라는 약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항암을 좀 덜 쓰시고 좀 잘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팀에서는 우차신경은 이런 유방암의 도세탁셀이라는 항암을 할 때 이런 병행하는 것이 우차신경의 신경병증 예방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하는 임상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차신경을 그 모든 항암제에 다 도움이 되는 걸 봤더니 옥살리플라틴이라는 항암을 할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다는 연구가 나와서 이 도세탁셀, 파크탁셀 같은 탁신기 항암에는 이 우차신경에 도움이 되지만 이런 옥살리플라틴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일본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이 옥살리플라틴의 신경병증에는 인삼양탕이나 인삼이 도움이 되더라. 인삼에 있는 활성 성분이 진세놀사이드 F2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인삼양탕이라는 약에 있고 또 인삼이 도움이 돼서 이런 것들이 성분이 옥살리플라틴이라는 만약에 이 백근계 항암을 할 때는 이게 더 예방 효과가 있더라. 우차신경은 효과가 없지만 이런 얘기고요. 가나다 의과대학 혈액종양내과팀에서 2020년에 대장암 3기를 대상으로 인삼양탕을 이제 이 옥살리플라틴 주사를 할 때 꾸준히 이 약을 준 거하고 안 준 거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인삼양탕을 투여한군이 말초신경병증의 발생률도 감소시키고 특히 투여의 유지를 더 유의하게 더 좋게 해줬다라는 결과인데요. 40명을 대상으로 20명은 인산야탕을 투여하고 20명은 안 투여하고를 봤더니 인산야탕 투여군은 2등급이 한 10% 정도, 2등급 아래가 3등급은 아예 없었고요. 이쪽은 안 투여한 군은 2등급 이상이 2등급 아래로 나오는 게 55%, 3등급도 한 20% 정도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산야탕을 미리 투여하면 훨씬 더 유의하게 한 5배 정도 발생률이 적더라. 특히 3등급은 아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항암을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옥살리플라틴의 이 항암은 되게 센 항암입니다. 그래서 손발 저림 되게 심하게 하고 항암이 끝나고 나서도 이 저림이 유지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되게 이게 부작용 관리가 되게 중요한 항암인데요. 그래서 이 옥살리플라틴을 이제 상대 용량 강도, 이것을 상대적으로 농도를 높여서 쓸 수 있는 게 인삼야탕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삼야탕을 투여한 것이 훨씬 더 이 항암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줬고 더 유리할 수 있었다라는 연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이 항암 중에 손발 저림에 도움된 한약의 편에 이걸 좀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그 부분에 유튜브를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약이 요즘 어디까지 연구가 되어 있냐면 이런 탁신 계열이라고 해서 탁산 계열, 파크탁셀, 도세탁셀 같은 항암에는 우차신경이 더 도움이 되고 이런 백근 계열에서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옥사플라틴을 쓰는 경우에는 다른 한약, 즉 인삼야탕 같은 약을 투여할 수도 있다라는 걸로 가이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어 있고 오늘 제가 이제 봤던 환자도 이 아브락산이라고 해서 파크탁셀이라는 항암을 쓰고 있는 췌장암 환자가 있는데 손발저림이 너무 특히 발저림이 심해서 그분한테 처방한 약이 제가 우차신경입니다. 그랬더니 손발저림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했던 그런 케이스 오늘 그래서 그분은 퇴원약으로도 가져가셨는데 그래서 바로 처음부터 그 약을 드리죠. 저희 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방도 임상 연구를 해서 상당히 세밀하게 이렇게 항암의 부작용을 보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차신경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탁산 계열의 항암, 파크탁셀, 도세탁셀 같은 경우에 도움이 되고 이제 백근계 항암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인삼야탕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허약함을 동반된 경우에 백근계 항암에는 인삼야탕이 도움이 되고, 특히 인삼야탕은 백혈 감소나 빈혈, 혈소판 감소 같은 거에도 도움이 되고, 근육통에도 아까 말한 자개감투탕 같은 약이 들어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약이 바로 인삼야탕입니다. 대표적으로 둘 다 보약이고요, 기운나게 하는 약입니다. 다리 힘이 빠졌을 때 다리 힘을 생기게 하는 대표적인 보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차신기화는 그 외에도 남성들 보약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당뇨 합병증 때문에 손발 저림이 있거나 그때도 보통 많이 쓰이고 그래서 당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통 하지 무력증이나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소변을 자주 보거나 이럴 때도 도움되고 항암 중에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도 신장을 보호한 약으로 우차 신기환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 신이 신장을 표현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신장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약이 우차 신기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진통제만으로 암성 통증이 해결되지 않는지를 말씀드리면 암성 통증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복합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WHO에서 진통 사다리로 보통 일반 진통제나 마약 진통제 같은 3단계 요법을 하는데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90% 조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50에서 80% 환자에서 통증 조절 실패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 통증 자체가 염증성이나 신경병증, 내장 통증 같은 게 혼합된 통증이기 때문에 특히 또 신경병증 통증 같은 경우는 마약 진통제로 반응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의과에서 좀 표준 치료에서 좀 어려워하는 영역이고요. 또 이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있어서 변비라든가 졸림이라든가 또 내성 문제가 있어서 용량에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또 환자분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거부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일반적인 진통제가 좀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는 통증을 줄이지만 통증이 생긴 환경을 좀 바꾸지 못한다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한계를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 좀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암성 통증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약은 통증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 이제 통증 구조를 좀 바꾸는 것이고요. 전인적인 치료, 즉 혈액이나 염증이나 순환신경을 함께 조절하고 그 사람의 몸 상태가 건강한지 약한지 이런 것들을 기반한 접근, 통증의 원인을 줄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약 진통제하고 병행했을 때 용량을 좀 줄여주고 효과를 높여주고 부작용을 좀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한방 치료가 있고요. 또 이렇게 신경성 통증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완적으로 도움되는 한약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한약들이 비교적 안전하고 장기 사용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의존성도 필요 없는 이런 안전성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같이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일본 항암을 할 때 이런 한방에 쓰는 진통제는 이제 항염 효과, 항암 효과가 같이 있는 약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향이나 모약 같은 약들이 염증도 완화하고 통증도 완화하면서 종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암 환자의 이렇게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라 해서 미세 이런 면역적 환경이나 염증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암성 통증에는 의과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방 치료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성 통증의 치료의 완성은 무엇이냐? 진통제는 통증을 낮추고 좀 급하게 표치를 할 때 진통제를 보통 쓰는 경우가 많고요. 한약은 통증이 생긴 조건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성 통증 치료는 진통제와 더불어 한약을 같이 쓰는 것이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통합약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본치는 즉 암 환자의 면역 저하나 기력이 떨어지거나 염증 환경 같은 거는 한약을 많이 활용을 하고 특히 이제 보약 같은 약들이 많이 쓰이고요. 소화 장애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해주면 훨씬 더 진통제가 잘 듣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러나 가장 급한 거는 당장 급한 거는 이제 표치를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진통제나 마진통제 써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암성 통증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성 통증에 왜 한방 치료가 필요한지, 특히 한약 치료가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통증 치료할 때 특히 이런 약들이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가이드를 가지고 특히 여러분 전문적인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이드를 득해서 처방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암성 통증에 도움되는 보조적 한약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